하나그룹주 요즘에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가가 무려 7거래일간 70%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그룹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이 올해 수익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금 시장에서는 한화의 이름만 달면 종목이 상승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코노미톡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한화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한화그룹주들의 주가가 정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세 가지요. 네. 사실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가장 수혜주가 하나그룹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주력이 일단 방산조선 그렇죠. 네. 네, 둘 다가 사실 수혜를 보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경찰 국가 노릇 안 하겠다. 너희들 건 너희가 지켜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선 유럽을 중심으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를 늘리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가 뛰었죠. 연초 대비해서 그 이유고. 두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전화 통화에서 한국에 조선 잘하지 않나요?라는 말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하나오션하고 특히 이제 조선 중에서도 이 방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오션 옛날 대우조선이죠. 그리고 LGD 현대중공업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 세 번째 이유는 관세 프리입니다. 관세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는 관세 모두 직격탄을 맞았죠. 그렇죠. 유일하게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이 없는 그룹이 하나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가 뜨는 종목을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일단 방산 때문에 뜨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그게 100% 뛰었죠. 연초 대비해서. 네. 그리고 하나 오션이 108%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연관되어 있는 곳이 하나 비전, 하나 시스템. 다 60%, 5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요즘 하나가 급등을 하고 있고 이 덕분에 하나그룹의 그룹 전체 시가총액도 네. 작년에 30조 3천억이었는데 현재 70조 5천억입니다. 1년 동안 2배 이상 올랐죠. 네, 이상으로 130% 가까이 올라서 와. 이런 영향은 이 관세와 방위비의 각국의 부담이 늘어나면 한동안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네. 지금 보면 올 들어 가장 매수한 10개 종목 중에서 10개요, 네. 3위하고 7위를 다 하나그룹주가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멘텀과 수급까지 받쳐주니까 주가도 이에 반응하면서 뭐 잘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매수했다,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왜 하나 에어로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그 많이 번 돈을 계열사에 좀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하나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기업에게 그 한 1조 정도 되는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영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하나그룹은 지배구조를 네. 보시면 주 하나의 최대 주주가 김승현 회장이에요. 네. 26%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삼형제가 주 하나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에너지의 지분. 하나에너지의 지분을 삼형제가 100%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에너지는 비상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너지가 주 하나의 지분을 약 15% 정도를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 하나에너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에너지 키워야 되는데 네.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의 지분을 사들인 걸 어디서 사들였냐면 하나에너지 자회사인 하나임팩트가 네. 하나오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8%. 그중에 한 4%를 추가로 사들인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1조 정도 되는 돈은 바로 하나에너지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에너지로 가게 되면 저 삼형제가 주 하나의 경영권 승계를 받는
총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좀 지분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표를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만 한화에너지의 지분을 김동관 부회장 첫째죠. 네. 50% 갖고 있고 그리고 김동원 사장이 25% 그리고 부사장 셋째가 25%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계열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계열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하나그룹은 네. 삼형제료의 경영권 승계는 거의 그 계열 분리까지 해도 되는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산업인 방산하고 항공우주에너지 하나그룹 메인 산업은 김동관 부회장이 가져가는 거다.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션, 임팩트 에너지까지 가져가는 거고. 둘째 김동원 사장 같은 경우는 금융계열사를 다 점제. 하나생명, 손해보험, 투자증권, 자산운용. 그리고 셋째 김동선 부사장이 유통, 그다음에 리조트, 반도체 장비 정도 이렇게 지금 가름마를 거의 탄 상태. 이제 주 하나의 지분만 넘어가면 사실은 계열 분리를 해도 무방한 정도로 이미 사업은 이미 분리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한화 에어로가 한화 오션의 지분을 매수를 한 게 그 MRO 사업 때문일까? 그냥 방산에 네. 대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경영권 승계. 돈을 네.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네. 돈을 1조를 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홉 인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셋째 김동선 부사장 측에서 그럼 진행이 되는 건지 어쨌든 이게 유통 관련된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단체 음식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도대체 왜 인수하려는 건지 예전에 한번 비슷한 사업 했지 않았나요? 네, 2020년에 원래 갖고 있던 급식 사업을 팔았어요. 당시에. 왜 팔았어요, 그때는? 2020년은 언제죠? 2020년대요. 코로나 때. 네, 팬데믹 때는 그 돈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은 수익성이. 이번 그 하나그룹의 아홉 인수는 네. 아까 이제 요 앞에 그림에서 봤던 이 삼형제의 계열 분리를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요, 네. 일단 김동관 부회장은 방산과 에너지 전체를 다 가져가죠. 김동원 사장은 둘째인 금융을 다 가져가는데 잘 보시면 김동선 부사장이 가지고 있는 유통 로봇 이쪽은 한참 투자가 돼야 되고 캐시플로우가 좋지가 않아요. 요즘 돈을 아직 벌어주는 그런 그렇죠. 게 요즘 아니군요. 백화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아주 그렇게 캐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한 캐시카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김동선 부사장이 계열 분리가 되었을 때 자신만의 확실한 캐시플로우 하나를 잡고 싶은 부분이 바로 있어서 일단 아우홈이라는 급식을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하나그룹 자체 급식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하나그룹 내의 급식만 해도 캡틴 마켓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급식 사업이 생각보다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급식도 하고 식자재 유통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CJ 프레시웨이가 제일 커요. 한 3조 8천억 정도 매출을 하고 두 번째 큰 곳이 삼성 웰스토리예요. 3위가 아우홈인데 아우홈은 급식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식자재 유통부터 급식 알파 오메가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파 오메가의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그 김동선 전 부사장이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로봇 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로봇이 앞으로는 아마 급식 조리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이고 이것과 시너지가 있고 그리고 리조트 유통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식자재와 관련된 유통을 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그렇고 계열 분리됐을 때는 확실한 캐시플로우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계열사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열 분리 전에 자신만의 사업 확장을 좀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김동선 부사장이 식자재 식음료의 진심입니다. 음식을 좋아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한국에 갖고 왔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4가지 정도 이유로 이번에 인수에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관심이 있으니까 눈여겨봤는데 이게 또 사업적으로도 잘 엮이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고 또 뭐 여러 가지 지분 관련된 네. 이슈들도 있고 하니까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아워홈 자체도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수가 과연 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네. 아우홈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우홈이라는 회사는 상장사가 아니고 비상장사예요. 그리고 아우홈의 창업자는 원래 이제 그 구자경 회장의 그 셋째 동생인 구자학 회장입니다. 구자학이요? 네. 구자학 회장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병철 회장의 자녀 이숙희 여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삼성과 LG가 사돈이 되는 게 바로 저분 때문인데 네.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는 사남매가 있어요. 먼저 네. 구본성 부회장, 그리고 구미현 장녀, 네. 그리고 구명진 자녀, 그리고 구지연 부회장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지분을 이제 한화에서 지분을 매입하는 지분 누구 거냐면 저 구본성 부회장과 구미현 씨 이 사람들 두 분의 지분 58%를 네. 인수하는 것이고 절반 나머지 40%는 구지연 부회장 20%, 구명진 씨 19%인데 이쪽은 매각에 현재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거의 좀 비슷한 비율인데요? 그 58%면 일단은 경영권을 네. 가져올 수 네.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네. 저 구자학 돌아가신 회장이 네. 이 아우홈을 물려주면서 기업의 정관에다가 명시한 게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거를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팔려고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 지분을 먼저 사갈 수 있는 우선적으로 사갈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정관에다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럼 반대하면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렵네요. 네. 한화가 지금 58%의 네. 8,500을 주고 살 수는 있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구지연 부회장이나 구명진 씨가 먼저 그 돈으로 같은 돈으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저렴하게 팔 수는 없고. 그렇죠. 네. 팔 수는 없고 네. 살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이제 그게 하나 리스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지연 그리고 아우홈은 지금까지 사실은 막내인 구지연 부회장이 경영을 해왔습니다. 네. 경영을 잘 해왔어요. 그리고 아시듯이 국내 급식업체는 이미 국내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급식업체는 우리나라 급식 푸드테크가 꽤 괜찮은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충분히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아우홈도 매출액의 10% 이상이 글로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지연 부회장이 그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여기 아우홈도 형제간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었죠. 왜냐하면 구지연 부회장이 계속 경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 장남인 구본성 부회장이 경영을 하다가 사실은 좀 사고를 쳤죠. 그래서 자매 3명이서 구본성 부회장을 경영에서 퇴출을 시키고 네. 다시 막내인 구지연 부회장이 경영을 해왔는데 구미현 씨가 결국에는 배당금을 적게 줄인다고 배당금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다시 경영권을 가져옵니다. 작년에. 그리고는 지금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지연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계속 경영을 하고 싶은 거죠. 실제 아버지인 구자학 회장의 대를 이어서 가장 경영을 잘한 분이었고 셋째인 구명진 씨는 그렇게 뭐 돈에 네. 남편을 보시면 네. 메리츠 조정호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년 뭐 배당금으로 네. 3,000원씩 가져가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돈에 구애를 안 받는 분이시니까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근데 구지연 부회장은 진심으로 이제 아우홈을 계속 경영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남아 있는 관건은 구지연 부회장도 지금 재무 투자를 구했기 때문에 네. 우선 매수 청구권을 얼마나 청구할지가 첫 번째 관심사가 이고 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김동선 부사장이 진심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일단 그 하나 갤러리아 쪽에서 이사회에서 사는 것은 이사회는 성의는 났어요. 네. 과연 돈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돈을 벌려고 요거를 네. 인수하는 건데. 이게 총 네. 그 아우홈의 가치를 1조 5천억으로 평가를 했고 1조 5천억. 그러니까 주당 6,500원을 네. 평가를 했고요. 그 중에 58%니까 약 8,500을 주고 사와야 되는데 현재 김동선 부사장이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하나 갤러리아 쪽에 호텔 앤 리조트는 네.
현재 현금성 자산이 1,400억밖에 없어요. 1,400억, 네. 1조인데. 네. 네. 그리고 계열사의 자금을 총 동원해도 약 4천억 정도 동원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4,500억은 결국에는 외부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 차입 금리, 비용 만만치 않죠. 우선 상호펀드 IMF 크레딧 솔루션에서 3천억을 투입할 것 네. 하는 걸로 지금 언론에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돈을 다 마련한다고 해도 네. 구지연 부회장과 구명진 씨가 가지고 있는 40% 지분을 또 한번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자금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또 관건이라서 지금 이사회 성의는 나고 시장에서 매수할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돈 캐시카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워홈을 인수하려는 건데 인수하기까지의 과정은 좀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또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되더라도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건 아닌지 뭐 시장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현재 이제 아워홈과 비슷한 기업들의 에비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시장 가치를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 동종업체 중에서는 현대 그린푸드가 에비타가 한 4.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CJ 프레시오가 3.3배 정도 되고 네. 신세계 푸드가 6배인데 이 아우홈은 현재 이 매각가라면 10배입니다. 에비타가. 그러니까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네. 게 첫 번째 우려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인수금융이 외부 차입이 50% 이상이면 현재도 하나호텔리조트가 부채가 있어요. 네. 이 부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만약에 팬데믹 같은 게 또 한번 발생한다면 그러니까요. 네. 네, 사업에 대한 지속성도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건 뭐 가정이니까 뒤로 빼더라도 일단 동종업계보다 한 2배 이상의 가치를 치준 것이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과도한 부채 비율도 아마 리스크로 상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고려양이 경영권 분쟁 심하잖아요. 네. 네. 구지연 부회장이 20%, 구명진 씨가 19%니까 3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MBK 같은 사모펀드 하나 잡으면 경영권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고려아연의 경영권 자체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나오면서 노이즈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아워홈의 인수 역시나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워홈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대표님과 함께 최근 잘 나가고 있는 한화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워홈과 관련된 인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